만성염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근육, 근막, 염증, 생활습관, 비만, 음식, 장내 미생물입니다. 근막과 염증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막이란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택배 보낼 때 물건이 파손되지 않게 뽁뽁이로 포장하지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물건을 싸는 뽁뽁이. 뽁뽁이처럼 근육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근육들을 서로서로 연결해서 협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허리 통증 치료에서 근막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근막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C암 스테로이드 신경주사 말고 초음파 신경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 신경프롤로 치료는 이 근막을 치료하는 주사입니다. 염증이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어 싸우는 반응입니다. 상처가 골맞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상처 부위 열이 나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고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균과 관계없는 염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세균이 없지만 염증이 생깁니다. 이를 작은 염증이라고 합니다. LGI, Low Grade Inflammation. 사랑해요 LG가 아니고 LGI, LG가 아니고 짝퉁 LG입니다. 작은 염증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통증, 근육, 근막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생각의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아플 수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근막 손상이 있어도 근골격계 통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의 근육 손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근육 자체의 직접 외상. 테니스나 조깅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에 직접 손상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경우 기부스하고 안전가려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육이 다치면 회복하는 과정에 염증 반응이 필요합니다. 염증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싸우는 작용. 두 번째 내부. 우리 몸속은 염증인한 과정을 통해서 망가진 세포 조직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완전히 차단시키면 조직 재생이 안 된다. 또는 염증 반응이 너무 지속적이어도 재생 치료가 안 됩니다. 당뇨, 나이에 따른 노화인 경우 손상 부위의 세포 조직 보수가 안 됩니다. 근육 손상을 치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백혈구가 갑니다. 손상된 부위를 먹어치우고, 두 번째, 새로운 살과 혈관이 자라게끔 성장 물질을 분비합니다. 세 번째, 조직 재생이 끝나면 백혈구가 사라지고 염증이 끝납니다. 백혈구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대식세포가 백혈구를 먹어서 없앱니다. 참고로 대식세포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염증 물질을 분비, 염증을 더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2형은 항염증 물질, 염증을 없애고 조직 재생을 합니다. 백혈구를 잡아먹으면 타입 2 대식세포가 돼서 항염 작용을 하는 인터루킨 10을 분비합니다. 백혈구와 대식세포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혈구의 종류. 호중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일반적인 백혈구 중 하나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항균 물질을 분비해 세포 외 병원균을 죽이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네트는 호중구의 DNA로 구성된 그물 덫 모양의 섬유 네트워크로 병원체를 덫처럼 포획해 제거하고 숙주를 보호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된 네트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폐혈증,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네트와 염증성 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당뇨병에 쓰이는 메트로포민은 네트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메트로포민은 B12 결핍으로 말초신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항염 작용은 당뇨에 쓰이는 설포닌 우레아에는 없습니다. 대식세포는 팩맨입니다. 대식세포의 주된 역할은
세포 사멸입니다. 이페로사이토시스. 이페로사이토시스는 사멸된 세포가 식세포에 의해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페로사이토시스라는 단어는 무덤으로 가져가다. 세포가 죽는 세포 사멸 과정에서 죽어가는 세포가 적절하게 청소가 되지 않는다면 세포막이 터지면서 세포 안에 있던 다양한 물질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대식세포는 열심히 세포 사멸 과정에 있는 세포들을 잡아먹어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포 사멸 과정에 있는 세포들은 자신을 잡아먹어 달라는 신호를 열심히 보냅니다. 나를 잡아먹어라. Eat me 시그널. 몸에서 별다른 염증 반응이 없을 때도 이페로사이토시스는 일어나야 하지만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페로사이토시스의 피로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염증 반응은 전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의 사상자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이 염증 과정에서 시기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페로사이토시스를 통해 죽어가는 세포들을 제거해줘야 그 공간에 다시 면역세포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균을 제거한 이후에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재생하기 위해서도 이페로사이토시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절의 손상으로 인한 2차적 근육 손상. 관절이 안 좋으면 관절과 연관된 근육이 아픕니다. 관절이 안 좋다면 관련된 근육 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 만성 허리 통증 시 관련된 근육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절을 다치면 관절 주위 근육에 변화가 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쌓입니다. 운동을 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근육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도수치료, 신경프롤로 치료를 활용합니다. 염증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염증이 지속되면 백혈구가 계속 쌓이게 되고 백혈구를 잡아먹은 타입 2 대식세포가 늘어납니다. 타입 2 대식세포는 섬유아세포를 늘리는데 섬유아세포가 늘어나면 과도한 콜라겐이 형성됩니다. 흉이 심하게 지고 다친 부위가 딱딱하게 변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성 질환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당뇨 2형, 비만, 류마티스. 근육이 다쳐서 일어나는 염증 과정과 유사한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MRI에서 염증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허리가 계속 아픈 환자는 만성 염증이 있고 허리 근육과 근막의 섬유화가 있습니다.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다면 만성 염증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성 염증에 따른 섬유화 변화에 대한 근육과 근막에 대한 신경프롤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올라가면 근육의 염증 반응을 만드는 전신 염증 원인 질환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근육 말고 다른 여러 조직도 섬유화가 됩니다. 눈, 콩팥,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섬유화가 되면 정상적인 기능이 당연히 소실됩니다. 국소염증이 전신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전신염증이 국소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양방향입니다. 팔다리 염증이 지속되면 염증 반응이 뇌에 전달된다. 반대로 뇌에서 만든 염증 물질이 팔다리로 전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신 염증 반응은 생활 습관 또는 정신과적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부신 수준에서 카테콜아민을 만듭니다. 카테콜아민은 염증 반응을 올립니다. 외부 자극과 싸우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올라옵니다. 부신 피질. 피질이란 건 피부 겉을 말합니다.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가 분비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떨어뜨립니다. 정상적으로는 카테콜아민과 스테로이드가 상호 협조해서 염증 반응을 잘 조절해 줍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스테로이드의 정상적인 기능이 망가집니다. 정상 반응이란 것은 인체 내에서 스테로이드는 더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스테로이드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들어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스톱돼야 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스테로이드에 의한 염증 억제 작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하나 주목할 것은 근육이 갑상선처럼 내분비 기관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염증을 억제하는 마이오카인이 분비됩니다. 운동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이건데요. 마이오카인 분비로 염증 관련된 CRP, C 단백질이 떨어집니다. 건강 유지의 열쇠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읽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 10여 가지가 확인되었는데 이 물질을 통틀어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른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항염작용, 염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혈당과 백혈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휘발유를 주로 쓰고 전기 배터리를 보조로 씁니다. 세포도 비슷한데요. 세포 내 전기 배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말합니다. 전기 배터리, 미토콘드리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주로 휘발유를 씁니다. 이 휘발유에 해당되는 게 혈당입니다. 혈당 시스템이 망가지면 백혈구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냐? 자동차 휘발유가 없으니까 차가 못 움직이죠.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백혈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해서 염증 반응이 지속됩니다.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가 계속 공급되므로 차가 계속 달립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나 반대로 혈당이 너무 높으면 백혈구로 혈당이 많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만듭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료가 줄지 않아서 차량이 계속 달리는 겁니다. 과혈당에 노출되면 백혈구에서 만드는 염증 물질 수치가 6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의 염증 수치는 어떻게 확인할 건가? 피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와 C 단백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6라는 걸 검사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백혈구와 C 단백질 수치입니다. 티슈 메모리. 세포 기억이라고 하는데 질을 이용한 동물 실험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3개월씩 섭취하고 난 뒤에 정상 음식을 먹이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세포는 비만을 만든다. 복부 비만, 당뇨가 있는 경우 체중 감량을 하고 식단 조절을 잘 하더라도 세포는 계속해서 비만을 만든다. 고도 비만에서 위를 일부 제거하는 위절제 수술, 베아트릭 수술을 해서 체중을 정상화시켜도 여전히 작은 염증, LGI는 존재합니다. 복부 비만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속된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세포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비만을 만든 세포는 계속해서 비만을 만들고 염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하고 체중 조절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체중 조절과 식단 조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이미 세포가 비만을 만들고 염증을 만드는 세포로 변해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 체중 조절을 하더라도 이 세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 반응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는 건 염증 반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깡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징이라고 나오죠. 에이징, 나이가 들면 LGI,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LGI는 기존의 항염제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염제, 진통제 먹어도 이러한 염증 반응이 잡히질 않으니까 약 먹어도 계속 아프다고 하겠죠. 그래서 약을 많이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다. 약 먹는 거 외에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보자. 생활 습관과 염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면 시간입니다. 과거에 만든 영상을 꼭 보세요. 그 외의 것들로 운동, 염증을 떨어뜨린다. 마이오카인 얘기를 했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뱃살이 늘어나고 뱃살이 염증을 일으킨다. 비만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흡연, 담배에 포함된 여러 물질이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준다. 술도 염증을 일으킨다. 장내 미생물이 등장합니다.
장내 미생물. 장내 건강뿐만 아니라 인체의 정신적인 건강과 연관된다. 나이가 들거나 뚱뚱해지면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긴다. 특히 항염 작용을 가지는 미생물이 줄어든다. 여기 미생물 이름 이상한 거 있습니다. 장내 점막은 정수기 필터처럼 나쁜 독소를 걸러주는 기능. 인천공항으로 치면 출입국 관리소 같은 거죠. 겉 배리어, 장벽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쳐서 겉 배리어를 파손시킵니다. 그래서 세균의 독소가 몸으로 침투해서 LGI, 작은 염증을 만듭니다. 또한 장내 세균의 일부 세균을 인체 내에서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이 항체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일형 당뇨,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질환, 피부나 호흡기 질환에서도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장내 정상 세균의 변화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없고 항염 작용을 가지는 세균이 줄어들어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봅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근육, 근막이다. 직접 외상 또는 관절의 문제 시 근육과 근막에 염증 변화가 생긴다. 검사에서 원인이 안 나면 통증의 원인으로 근막도 고려해 보자. 신경프로로 주사하는 근막을 치료하는 주사이다. 전신 질환이 있다면 근육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과 유사한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염증 반응이란 것은 백혈구 증가와 백혈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근육의 염증이란 것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신적인 문제이다. 염증이란 것은 여러 기관이 같이 참석한다. 혈액속에서 주로 확인하는 것은 백혈구와 CRP, 간에서 CRP, C단백질을 만듭니다. 국소염증이 뇌로 가기도 하고 뇌의 염증이 팔다리로 가기도 한다. 양방향이다. 근육과 지방세포는 내분비 기관과 같은 역할, 근육은 염증을 줄이는 마이오카인을 만들고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든다. 근육은 염증을 줄이고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든다.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습관. 비만인 경우 음식 조절과 체중 조절을 하더라도 세포 기억, 티슈 메모리에 의해서 세포들이 계속 비만을 만든다. 만성염증은 증명하기 어렵다. 피검사에서 백혈구, C단백질 증가가 관찰된다. 내가 아프다는 부분을 치료하는 것 외에 작은 염증, LG가 아닌 짝퉁 LG, LG와의 연관된 것까지 치료하자.